쌍지리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 영상 2-2단원 하천과 평야지형 단원의 문제 16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2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하천 특성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 자, 교사가 말한 게 A 지점에 대한 B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낙동강에 지금 하천 유역도가 그려져 있고요. 자, 낙동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하천이죠. 그래서 A가 상류, 그 다음 B가 하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상류, 자, B가 하류.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값부터 비하류의 특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상의 해발고도. 하상의 해발고도는 당연히 상류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값은 틀렸고요. 자, 을의 하천의 평균 폭은 하류가 더 넓기 때문에 자, 을은 틀렸습니다. 자, 병은 하천의 평균 경사가 완만하다. 하류 쪽이 평야 구간이고 그래서 하천의 평균 경사가 더 완만하겠죠. 그래서 병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하천의 평균 유량은 하류가 많고 상류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정은 틀렸고요. 자, 5번에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요 라고 했는데 하구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고 낙동강의 하구는 지금 요 지점이죠. 맞죠? 자, 그래서 하구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 가하천 유역분주와 기역 니은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하계망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하천이란 건 시작하는 지점은 여러 군데일 수 있지만 자, 한 줄기로 가면서 만나면서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 중에는 기역에서 시작해서 니은으로 이렇게 여러 줄기의 물이 니은으로 갈수록 한 줄기로 모여드는 형태로 하계망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이 하천이 시작하는 상류 쪽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이 하천이 끝나는 하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역은 상류, 자, 니은은 하류. 자, 이렇게 찾았으니까 A, B, C에 들어갈 걸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는 하류 쪽에서 자, 높은 수치가 나오는 값입니다. 그럼 하류는 유량 1번 선택지부터 보면 유량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유량은 A에 들어갈 수 있고 3번, 4번에 있는 하상 고도는 말 그대로 하천 바닥의 높이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상류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은 자, 틀린 거고요. 자, 5번에 퇴적물의 원마도. 이 원마도는 원에 가까운 정도잖아요. 그래서 하류 쪽에 퇴적 물질이 물살의 영향을 오래 많이 받다 보니까 모서리가 많이 깎여서 더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마도가 하류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 요 셋 중에서 정답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B는 상류 쪽에서 높은 수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상고도 요거는 맞고요. 자, 원마도는 하류가 크고 유량도 하류가 많고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류가 더 크죠. 그래서 요거 맞고 그다음 하상고도까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 중에서 답이 나와야죠. 자, 마지막으로 C는 하류 쪽에서 자,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걸 골라야 되는데 자, 퇴적물의 원마도는 하류 쪽이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도 볼게요. 퇴적물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니까 틀렸고 원마도 맞고 그리고 유량도 맞고 퇴적물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니까 틀렸죠. 그래서 셋 다 맞는 건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우리 3번으로 갈게요. 가라 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이 지점별 수위 변도이 나와 있고 수위에 지금 해발 고도가 나와 있습니다. 해발 고도. 자, 당연히 해발 고도가 높은 쪽이 상류고 해발 고도가 낮은 쪽이 하류잖아요. 자, 그래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쪽이 지금 라입니다. 그럼 라가 이 중에선 가장 상류죠. 그리고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이 가입니다. 그럼 가가 가장 하류입니다. 그래서 라로 갈수록 상류고 가로 갈수록 하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위의 해발 고도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 표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오른쪽 표에서도 Y축에 지금 해발 고도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상의 종단 곡선이고 하상 고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하상 고도가 가장 높은 데가 지금 라죠. 그러면 라가 상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가 하상 고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하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상 고도가 라, 다, 나, 가 순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구로부터의 거리도 나와 있잖아요. 자, 하구는 하천이 끝나는 지점이니까 가장 가까운 지점이 지금 가죠. 가는 하구로부터 거리가 20km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가 가장 하류, 나가 가장 상류라는 걸 우리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를 해볼게요. 자, 1번에 가에서의 수위 변동은 조차로 인한 것이다. 일단 가의 수위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가 수위가 지금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0시간 단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수위가 변하는 건 여기가 하천의 완전 하류 지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조차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밀물이 역류하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자, 썰물이 쭉 빠질 때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고 하는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는 하구뚝이 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하폭은 라에서 가장 넓다 했는데, 하천의 폭은 하류 쪽으로 갈수록 가장 넓죠. 그래서 가가 가장 넓어야 됩니다. 자, 3번에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기 때문에 가하고 다 중에는 상대적으로 상류인 다가 더 커야 되고요. 자, 평균 유량은 하류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라보단 가가 많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가와 나의 하상 고도 차이는 다와 나의 하상 고도 차이보다 크다 했는데, 하상 고도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상의 해발 고도, 요걸 보시면 되는데, 가는 여기, 지금 나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한 5m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와 라의 하상 고도 차이를 볼게요. 자, 다는 요 높이, 라는 요 높이입니다. 그럼 요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은 선보다 파란 선이 더 길죠. 그래서 다와 나의 하상 고도가 더 큽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AC 지점은 지도에 가나 하천에 표시된 세 지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와 나, 자, 두 하천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라남도 쪽에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가 하천은 영산강이죠. 가는 영산강. 자, 나는 섬진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하구뚝의 위치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산강 하구에 하구뚝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하구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한 이 지점은 하천 하류 쪽이지만, 자, 하구뚝이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 변화가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섬진강은 하구뚝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지점, 자, 요 지점은 수위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섬진강에 두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랑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는 선생님 표시한 여기는 완전 상류 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수위 변화가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자, 수위 변화 자료를 한번 볼게요. AC 지점의 수위 변화 자료를 보면 일단은 얘가 제일 팁니다. A는 수위 변화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일단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영산강 쪽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섬진강에 이 두 지점 중에 하나라는 소리인데, 두 지점 중에 바다랑 가까운 여기가, 자, 바다와 가까운 이 지점이 자,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A입니다. 자, 그래서 A를 자, 먼저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B하고 C를 볼 건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수위가 몇 미터냐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위라는 자, 뜻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수위는 하천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를 수위라고 합니다. 하천 바닥에서부터 높이. 자, 그러면 자, 요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수위가 자, 높다는 건, 자, 수위가 높다는 건 수심이 깊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죠. 수위가 높다는 건 수심이 깊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자, 반면에 수위가 낮다는 것, 자, 수심이 얕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B하고 C 중에 자, B의 수위는 지금 이렇습니다. 한 5m 정도의 수위입니다. 그럼 수심이 약 5m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자, C는 수위가 지금 몇 cm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6, 70cm밖에 안 된다는 소리니까 수심이 얕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는 게 수심이 깊은 쪽은 하천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하천 하류 쪽이 수심이 깊고, 수심이 얕은 쪽은 하천 상류 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류 쪽에 해당되는 거 지금 남은 둘 중에 여기가
여기가 하류 쪽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위가 높은 B를 우리가 여기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를 찾았고요. 자, 그리고 C 같으면 지금 수위가 낮다는 건 수심이 얕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천 상류 쪽에 해당되는 여기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A, B, C 우리가 다 연결을 했고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나 모두 댐 건설 이후 하상 계수가 커졌다. 자, 댐을 건설하게 되면 자, 유량 변동을 조절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하상 계수는 작아져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하상 계수는 작아졌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요 하상 계수는 하천의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이죠. 자, 그래서 이 하상 계수는 작아져야 정상입니다. 댐 건설을 만약에 더 하상 계수가 더 커졌다는 건 댐 건설에서 운영을 이상하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C를 지나는 강물은 남해로 유입된다. 지금 C가 지금 여기입니다. 자, C는 섬진강이니까 지금 남해로 유입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니은 맞고. 자, D에서 A는 B보다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조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A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조차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A가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D가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에 A는 C보다 하상의 해발 고도가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높다. 요 강바닥이 하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상. 자, 그러면 A하고 C 중에 강바닥의 해발 고도는 상류 쪽인 C가 더 높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기억에 하천의 중상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하천 중상류에 삼각주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삼각주는 하천의 하구의 형성이 되죠. 하구는 하류 중에서도 완전 하류,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1번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니은에 하천의 중하류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하천 중하류는 가믹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 중에 주로 자유공유하천이 발달하는 지역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가믹공유가 상류, 자유공유가 하류에 주로 발달하는 하천이죠. 자, 정답은 쉽게 2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하구뚝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하구뚝은 감조하천의 하구에서 염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감조하천은 동해 쪽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해는 조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를 유입하는 하천에는 하구뚝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구뚝이 있는 하천 세 가지, 자, 세 개의 하천 우리가 꼭 아셔야 되죠. 이 세 하천은 금강, 영산강, 자, 낙동강, 요 세 하천입니다. 세 하천 모두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자, 리을에 도시화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4번 선택지 보시면 도시화 이후 녹지 면적 감소로 우천시 하천 최고 수위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녹지 면적이 감소되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빨리 빗물이 한강 같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 수위가 빨리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천 최고 수위가 높아진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도시 쪽이 농촌보다는 같은 양의 비가 왔을 때 홍수 피해가 더 큰 겁니다. 자, 5번에 자, 미음에 자, 생태 하천으로의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생태 하천으로 복원한다는데 콘크리트 치면 안 되는 거죠. 콘크리트는 인공 비복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기억에 가믹공유하천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기억은 자유공유하천보다 유럽 연경이 활발하다. 자, 유럽 연경은 평지를 흐르는 자유공유하천이 더 활발한 거죠. 그럼 1번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계단 모양의 지형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앞을 꾸미는 수식어를 보면 과거의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계단 모양의 지형입니다. 그럼 과거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이니까 이 니은의 계단 모양의 지형은 하한 당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한 당구의 퇴적층은 이번에 자, 하한 당구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의 영향을 받아서 둥글게 만들어진 자갈이나 모래가 당연히 분포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둥근 자갈이라는 것 의미는 과거에 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택지를 볼게요. 자, 미음. 자, 미음은 감조 구간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미음은 황해보다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에서 길게 나타난다. 감조 구간은 당연히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에서 더 길게 나타납니다. 황해가 조차가 더 크기 때문이죠. 자, 4번 선택지 보시면 니은하고 리을을 지금 비교했습니다. 자, 니은은 우리가 찾은 게 한당구였고요. 자, 리을은 배우습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배우습지는 범람원의 배우습지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중에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당연히 범람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되는 배우습지가 더 높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디귿은 리을보다. 자, 디귿은 범람원의 자연재방, 리을은 범람원의 배우습지인데 둘 중에 퇴적 물질 중 점토질의 구성 비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토질은 진흙같이 입자가 작은 물질을 뜻합니다. 자연재방은 하천 바로 옆에 입자가 큰 물질이 퇴적된 곳이고 배우습지가 더 작은 퇴적물이 쌓인 곳이니까 점토질 구성 비율은 배우습지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빈칸 채워볼게요. 자, 하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충지역 평야는 우리가 배운 게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3개가 있는데 기억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골짜기 입구에 유속의 감소로 하천이 운반하던 물질이 쌓여 형성된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골짜기 입구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이 기억은 선상지죠. 선상지. 자, 1번 선택지를 먼저 볼게. 자, 기역의 하단부, 선상지의 하단부에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자, 하구뚝은 하천 하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자, 선상지는 하구에 만들어지는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하구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올라가서 니은을 찾아볼게요. 범람에 의해 하천 양안에 운반된 물질이 쌓여서 형성된 지형. 요거는 범람원이죠. 범람원. 자, 2번 선택지 범람원의 규모는 하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커진다. 범람원 규모는 퇴적 작용이 더 활발한 하류 쪽이 훨씬 큽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디귿을 찾아볼게요. 자, 디귿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하천 하구에 토사가 쌓여 형성되죠. 하구에 만들어진 이 지형은 삼각주죠. 삼각주. 자, 3번 선택지 삼각주는 하천에 의한 토사 공급량보다 조류에 의한 토사 제거량이 많을 때 잘 발달한다. 당연히 토사 공급량이 많아 조류에 의한 토사 제거량보다 많아야 이렇게 돼야 삼각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토사가 아무리 많이 쌓이더라도 조류가 그걸 다 제거해버리면 삼각주는 발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번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자, 니은과 디귿은 자연재방과 배우습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자연재방 배우습지는 범람원과 삼각주의 세부 지형인 거죠. 자, 자연재방이 퇴적물의 입자가 더 크고 그리고 배우습지가 퇴적물의 입자가 더 작습니다. 5번 선택지 보시면 미음은 리을보다 점토질의 구성 비율이 높아 배수가 불량하다. 점토질은 입자가 가는 물질. 자,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건 당연히 입자가 작으면 범람시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습지가 점토질 구성 비율이 높고 배수가 더 불량하다. 라는 5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리을은 미음보다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주로 논으로 이용된다. 자, 둘 중에 배수가 더 불량한 곳이 배우습지죠. 그래서 이 배우습지는 배수가 불량하니까 주로 논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배우습지가 더 논으로 이용하기 유리한 거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그림은 어느 하천 지형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왼쪽 그림 보시면 홍수 때 퇴적 물질이 쌓인다 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곧 범람이잖아. 하천 범람. 그래서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형은 지금 범람원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형은 범람원이고 자, 범람원 중에서도 가는 하천 바로 옆에 퇴적물 입자가 큰 물질이 퇴적된 지형이죠. 그래서 가가 자연재방. 자, 나는 자연재방 뒤쪽에 퇴적물 입자가 작은 물질이 퇴적된 배우습지죠.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를 해볼게요. 가는 나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자, 배수는 가하고 나중에 자연재방이 고도도 높고 입자도 크기 때문에 자연재방이 배수가 더 양호하죠. 그러면 1번 맞고요. 자, 2번에 평균 해발 고도는 퇴적물 입자가 큰 자연재방이 더 높습니다. 자, 2번 맞고.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퇴적 물질 중 점토질 구성 비율. 점토질은 입자가 작은 물질이죠. 입자가 작은 물질은 배우습지에 많으니까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밭과 칠학, 나는 논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 배수의 차이 때문인 거죠. 배수가 잘 되는 자연재방은 밭이나 칠학이 분포하고
자, 배수가 잘 안 되는 배우습지는 물을 가둬놓기 유리하니까 논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1, 2, 3, 4 지금 다 맞습니다. 자, 지금 5번이 정답인데 5번에 현재 하천 하류부에 가나는 최종 빙기 때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하천 하류부는 최종 빙기 때 현재 하천의 하류부는 해수면이 하강했겠죠. 자, 해수면이 하강하면 침식 기준면이 내려가는 거니까 침식 작용이 활발했던 시절입니다. 자, 하지만 이 범람원이라는 지형은 하천 하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침식 작용이 활발했던 최종 빙기 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면 현재 하류부의 범람원은 자, 최종 빙기가 아닌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나면 하천 하류는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이 범람원은 후빙기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지형도와 AB 구간의 단면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먼저 지형도를 보시면 가운데가 등고선 간격이 넓은 평지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 지형도만 봐도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침식분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침식분지 요 단면도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평야니까 침식분지의 단면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침식분지는 두 암석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의 외부 산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편마암이고요. 혹은 변성암. 자, 니은의 평지에 기반함이 화강암이죠. 화강암. 그리고 디귿은 화강암층 위에 이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충적층입니다. 충적층이라고 해도 되고 범람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천의 퇴적으로 만들어진 화강암층 위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해보자. 자, 기역의 기반함. 자, 기역의 기반함은 편마암이죠. 편마암은 시원생대의 변성암을 이 주를 이룬다. 자, 편마암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니까 기역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니은 화강암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형성된 고위평탄면이다. 여기는 고위평탄면 없죠. 이건 침식분지잖아. 자, 니은은 침식분지 바닥이니까 자, 고위평탄면 아닙니다. 자, 디귿에 니은의 기반함은 기역의 기반함보다 풍화의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화강암이 더 약하니까 침식을 많이 당해서 낮아진 거죠. 그래서 더 약하다 하는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에 니은과 디귿은 충적층이 넓게 발달하여 주로 변홍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충적층은 디귿만 해당되지 니은은 하천이 퇴적시킨 흔적이 없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왼쪽 지형도 보시면 지금 북한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천에 합류하는 지점이고요. 자, 가운데가 지금 등고선 간격이 넓어요. 자, 반면에 이렇게 사이드로 갈수록 등고선 간격이 좁고 해발 고도가 높아집니다. 자, 산지로 둘러싸인 평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왼쪽의 지형도는 침식 분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침식 분지에서 A와 B의 차이는 A는 내부의 평지, B는 외부의 산지죠. 그래서 기반함이 차이가 납니다. A 쪽의 기반함은 화강암, B 쪽의 기반함은 편마암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지형도 볼게요. 일단 평창군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900, 1000, 1100 이렇게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고요. C하고 D 중에 이 C가 등고선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잖아요. 그러면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면이니 C가 바로 고위평탄면이 됩니다. 자, 그런데 D는 고위평탄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C보다는 등고선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A는 지하수의 용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일단 용식작용이란 건 석회암이 물에 녹는 작용을 용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A는 기반함의 화강암이니까 절대 용식작용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A와 B의 기반함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A의 기반함, A는 화강암이죠. 화강암은 중생대 때 대보 조산운동 때 형성이 되는 거고, B의 기반함 편마암은 시원생대 의 변성작용을 받아서 형성되는 거죠. 둘 다 신생대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B의 기반함은 A의 기반함보다 풍화와 침식에 약하다. 풍화와 침식에 더 약한 건 A의 기반함, 화강암이죠. 화강암이 약하니까 더 많이 깎여서 낮아진 겁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C는 A보다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풍력 발전은 산 정상부에 자, 주로 발달한다 그랬습니다. C하고 D 중에 자, C가 A보다 자,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도 유리하죠. C는 고위평탄면 산 정상부니까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죠. 하지만 A는 분지의 내부 평지잖아요. 그러면 A 같으면은 지금 요런 데야. 자, 산지가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 가운데가 A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주변 산에서 바람이 막혀서 풍속이 그다지 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A는 풍력 발전하기가 불리하고 C가 풍력 발전 조성하기가 훨씬 유리한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목축업은 해발 고도가 높고 평탄한 고위평탄면에서 주로 하는 거죠. C하고 D 중에서 자, C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D가 아니고요. 자, D 같으면 경사가 좀 급하기 때문에 목축업 하기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가나 지역의 지형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에 지도 보시면 가와 나 지점이 둘 다 가와 나 지점에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가 같으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서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지금 일부고요. 나 같으면 이 하천은 지금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동해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구체적인 지형도가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선택지.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는 지형도의 높이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하상이 200m보다 더 낮은 거잖아. 맞지? 200m보다 더 낮은 거잖아. 자, 그런데 B 같으면 주변의 등고선이 막 가장 낮은 게 뭐 700, 그러니까 700보다 조금 낮게 한 600 몇 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0 몇 미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상의 해발 고도는 나의 하천이 더 높아야 됩니다. 요건 지형도의 숫자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에 가의 하천과 나의 하천은 동일한 유역에 속한다. 자, 가의 하천은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서해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동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두 하천은 동일한 유역에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의 하천은 어쨌든 마지막에는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 서해로 가는 하천이고, 나의 하천은 동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유역일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에 가의 하천과 나의 하천은 모두 2차 산맥에서 발원한다. 자, 두 하천 모두 발원지는 어디냐면 태백산맥이겠죠. 태백산맥이 분수의 역할을 하면서 물길이 두 개로 나눠졌을 거니까, 그래서 태백산맥은 1차 산맥이기 때문에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A 구간은 과거의 하천의 유로의 일부였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하천이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하천이 지금 요렇게 지금 흐르는데, 자, A는 유도 C자 커브 형태를 그리면서 등고선이 굉장히 완만하죠. 그래서 과거의 물은 이렇게 흘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과거에는 물이 요 지우고, 과거에는 물이 요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요렇게, 자, 요렇게 휘어져서 요렇게 흘렀을 거야. 자, 그런데 이쪽도 자꾸 측방 침식을 하고 이쪽도 자꾸 측방 침식을 하다 보면 여기도 공경면 여기도 공경면이자, 그러면 하천 유로가 이렇게 절단이 되죠. 절단이 되고 직선의 물길로 하천이 계속 흐르다 보면, 자, 요 곡선의 기존 물길은 물이 말라서 자, 과거의 유로의 흔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형, A와 같은 지형을 우리는 구하도라고 합니다. 옛날에 물이 흘렀던 길이란 뜻이죠. 그래서 과거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 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B에는 자연제반과 배우습지가 넓게 나타난다. 자, 자연제반과 배우습지는
범람원의 세부 지형이죠. 자, 범람원은 자유공유 하천 주변의 평야니까 자, 범람원은 하천 하류의 평야입니다. 자, 여기는 아무리 봐도 평야가 아닙니다. B는 완전 첩첩산중이에요. 자, 그러면 B는 범람원이 아닌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지도의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왼쪽의 지도에는 낙동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낙동강 하구 쪽에 있는 요 가운데는 삼각주 지형이죠. 그래서 A가 지금 삼각주입니다. A는 낙동강 삼각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만경강이라는 강 주변이 지금 평야죠. 그러면 이 강은 지금 자유공유 하천이고요. 자, C하고 D는 자유공유 하천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범람원이죠. 자, C, D는 모두 범람원인데 자, D는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한 범람원의 자연제방이고요. C는 그 뒤쪽에 위치하니까 배우습지죠. 범람원은 자연제방 배우습지로 구성되는데 C가 배우습지, D가 자연제방입니다. 선택지를 해볼게요. 자, 기억에 A는 유속 감소로 형성된 선상지가 아니고 삼각주죠. A는 삼각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B에서는 하구뚝 건설이 요 하천 수위 변동폭이 증가하였다. 자, 여기에 지금 하구뚝이 지금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이 B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러면 B 쪽에서는 하천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위 변동폭이 증가한다. 이거 틀린 거죠. 수위 변동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디귿에 D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하천 바로 옆에 자연제방이 더 크죠. 그럼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A와 C의 퇴적물은 모두 후빈기에 퇴적되었다. 자, A는 삼각주 그리고 C는 범람원의 배우습지입니다. 자, 둘 다 공통적으로 하천 하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천 하류가 퇴적작용으로 활발해지는 것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니까 자, 후빈기에 퇴적되었다 하는 디귿의 설명이 맞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하천 평야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네 문제가 31쪽에 나와 있는 13번부터 16번 문제입니다. 자, 요 네 문제가 다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요런 지형도가 나오는 형태의 문제 가장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 1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 네 문제가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먼저 가 지도를 보시면 가하거나 하천이 나타나 있는 지도가 지금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차이는 나 쪽은 대부분 평야고요. 가 쪽은 산지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하천 상류 구간이고 나가 하천 하류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상류 구간의 하천이다 그러면 가에 그려져 있는 하천은 가밀공유 하천이겠죠. 자, 나는 평야 구간을 흐르는 하천이니까 자유공유 하천입니다. 이렇게 상류 쪽 지형도 하나, 하류 쪽 지형도 하나가 그려지는 문제가 하천 평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A, B, C, D 이렇게 세부 지형을 하나씩 물어보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평균 유량이 많다. 유량은 하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가 더 많아야 되죠. 틀렸고요. 2번에 나의 하천은 가의 하천보다 하상의 해발고도 당연히 상류 가가 높아야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B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 라고 했는데 자, B가 가밀공유 하천이 이렇게 돌아가는 안쪽에 계단 모양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평탄면이죠. 그래서 B는 하안당구입니다. 하안당구. 하안당구는 과거 하상이 융기한 지형이니까 둥근 모양의 자갈 당연히 발견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B는 A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자,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하천과 고도 차이가 작은 곳이 침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A는 하천과 고도 차이가 거의 없는 평야입니다. 하지만 B는 하천에서 등고선이 하나 이상은 올라온데 위치를 하기 때문에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A가 더 높아야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C의 토양은 D의 토양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라고 했는데 자, C, D는 모두 자유공유 하천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범람원입니다. 자, C, D는 모두 범람원인데 자, D는 하천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밭, 과수원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자, D가 자연제방이고 자, C가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하는 배우습지죠. 자,
자, 그러면 둘 중에 배수가 더 양호한 곳은 퇴적물 입자가 큰 자연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요 유사한 스타일 문제가 세 문제가 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지형도가 등호선 간격이 좁은 하천 상류의 산지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지형도는 상류의 감입공유 하천을 나타낸 거고요. 자, 오른쪽의 지형도가 평야가 좀 많기 때문에 하류 구간을 흐르는 자유공유 하천을 지금 그린 겁니다. 나타낸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지금 보시면 하천이 이렇게 돌아가는 안쪽에 등고선 한두 개 이상 올라온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죠. 그럼 이 A는 하한 단구가 되는 겁니다. A는 하한 단구. A는 하한 단구. 자, 그럼 기억을 볼게요. 자, A는 하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범람원이 아니고 여기는 하한 단구죠. 그럼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B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B를 보시면 하천이 이렇게 감입공유 하천이 돌아가는 보호면에서 가장 낮은 곳, 하천과 거의 고도 차이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점점이 찍혀 있어요. 선생님이 점점점점이 찍혀 있다는 건 뭔가가 퇴적된 지형이다 라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감입공유 하천 보호면에서 가장 낮은 부위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퇴적되고 있는 일종의 모래밭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래밭 혹은 충적층 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퇴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B의 퇴적물은 최종 빙기 때 퇴적되는 게 아니고 지금 라인 나고 지금 퇴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다 틀렸고요. 자, 이제 오른쪽 지형도로 가서 자, C를 볼게요. 자, C는 이렇게 C자 커브 형태로 유로가 단절되면서 절단되면서 만들어진 호수죠. 그래서 이 C는 우각코입니다. C는 우각코. 자, 우각코는 당연히 이 하천이 원래는 요렇게 흘렀던 게 유로가 요렇게 절단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C는 과거 이의 하천의 일부였다 하는 디귿의 설명 맞는 거죠. 자, 그리고 D는 하천 옆에 자 범람으로 만들어진 퇴적된 범람원의 자 일부입니다. 자, 그럼 B와 D의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를 비교하는데 자, D는 완전 하류 구간이고 B는 상류 구간이니까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B 상류 쪽이 더 커야 되겠죠. 자, 정답은 디귿리은 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갈게요.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 자, 여기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왼쪽의 지형도가 산지 쪽, 상류 쪽에 감입공유 하천을 나타낸 거고, 감입공유 하천. 자, 오른쪽이 평야를 흐르는 자 하류 구간의 자유공유 하천을 나타낸 거죠. 자, 기억 선택지부터 해보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해발 고도는 상류가 높은 거니까 자, 기억은 맞죠. 자, 니은 선택지에 A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A는 하천이 돌아가는 보호면 쪽 가장 낮은 부위에 모래가 점점점점 찍혀 있으니까 모래가 퇴적된 지형이죠. 그래서 A는 일종의 모래밭, 상류의 모래밭 혹은 충적층. 자,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그럼 A의 퇴적물은 지금 퇴적되는 거죠. 최종 빙기 때 이미 퇴적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선택지 볼게요. C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CD 모두 하천 하류에 만들어진 평야니까 둘 다 범람원입니다. 자, 범람원 중에서 C는 하천 바로 옆에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니까 자연제방이죠. 자, D는 논으로 이용되는 곳이고 자연제방보다 더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배우습지죠. 자, 자연제방 배우습지 중에 퇴적물 평균 입자가 큰 곳은 하천 가까이에 있는 자연제방이니까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에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B하고 D 중에 자, B는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등고선 하나 이상 올라온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죠. 그래서 B는 하한 단구입니다. 자, 그러면 하한 단구랑 배우습지 중에 홍수 시 침수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범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배우습지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16번. 자, 작년 수능인데 작년 수능 문제도 위에 세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오는 것. 오른쪽 지형도가 대부분 평야죠. 그래서 오른쪽 지형도는 평야 하류 쪽에 자유공유하천을 나타낸 거고요. 자, 왼쪽은 등고선 간격이 좁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류의 가믹공유하천 구간을 나타낸 겁니다. 자,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A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구하도이다. 자, A를 한번 볼게. 여기서 지금 현재 하천이 요렇게 흐르죠. 요런 식으로 하천이 좀 요렇게 흐르는데 요렇게 좀 흐르는데 A 같으면 과거에 하천이 지금 요렇게 흘렀을 거야. 유독 C자 커브 형태로 평평한 데가 나타나잖아. 자, 그래서 유로가 요렇게 절단되면서 지금 요 부분이 지금 평탄한 면으로 노출이 된 거죠. 물은 지금 사라지고. 자, 그래서 A는 구하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구하도, 과거에 물이 흘렀던 구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자, 구하도다. 자, 라는 건 맞는 거고요. 자, B는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등고선 하나, 둘 이상 올라온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죠. 그래서 B는 여기가 하한 당구입니다. 자, 그러면 B의 퇴적층은 둥근 자갈이나 모래 등이 발견된다. 하한 당구도 과거에 하상이었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지형도의 C하고 D를 볼 건데, 자, D는 하천 바로 옆에, 자, 하천 바로 옆에 퇴적물 입자가 큰 물질이 쌓여 있는 자연제방이죠. 자연제방. 자, D는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퇴적물 크기가 작은 배우습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제방 배우습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봄나무이라고 하는 거죠. 자, D에서 볼게. 자, C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자, C나 D나 둘 다 봄나무이잖아. 봄나무는 하천 하류니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하천 하류가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는 거니까 최종 빙기 때 퇴적되는 게 아니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이 돼야 맞습니다. 자, D것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C는 D보다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평균 입자 크기는 자연제방이 더 커야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하천과 평야지형 단원의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